오늘 채소의 가격 변동성과 원인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저하고 우리 사업단에 지금 이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유산모 연구원이 같이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 재배 면적을 변동시키느냐, 누가 재배 면적, 큰 농가들이 변동시키느냐, 아니면 작은 농가들이 변동시키느냐.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보면 어차피 영세 농가들은 그냥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줄어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가격이 1,000원 됐다 2,000원 됐다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냥 뭐 밭대기 조금 있으면 그냥 옛날에 고추 심었으면 계속 고추 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짜 그런 거냐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500농가를 생산자 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500농가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물론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정 면적을 유지하는 비율이 0에서 500평 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500에서 3,300평이 그 다음이고 3,000평 이상이 크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런 영세 농가들은 그냥 간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격이 높든 낮든 그냥 내가 500평 배추했으면 배추를 간다. 이 말씀이죠. 이런. 물론 모든 농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추세로 볼 때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 가격에 조정한다니 전년 가격이 높으면 좀 늘리고 전년 가격이 떨어지면 좀 줄인다는 그런 농가들이 많은 3,000평 이상의 농가들이 좀 많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대농들이 사실은 이 면적을 많이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정반기 우리 산지유통인 회장님도 오셨지만 또 요즘 최근에 채소 대농들은 다 또 산지유통인들하고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농들이 좀 약간 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투기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관측센터의 전망대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농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좀 대규모 농가들은 그래도 관측센터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의사결정이 하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대농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움직임이 크다,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저희가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생산자의 재배 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일정 면적을 고정적으로 재배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연령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는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네요. 연령이 낮을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변화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가들은 아무 생각 없다. 그냥 그대로 간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통계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두원됩니다. 중원입니다만 소규모 생산자는 인구적 면적을 유지하고 관행적으로 품목을 재배하는 확률이 높고 크다. 그런데 반면에 대규모 생산자는 재배 면적을 변동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생산자들이 다양한 정보는 여건에 따라 재배 면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핵심 타겟은 이 정부의 수급 조절 핵심 타겟은 대규모 생산자와 젊은 생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녹색민청분리 원어특작관에 근무하고 있는 위태성정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지정채소가 14개 품목밖에 안 되지만 전국 일본 내에서 2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채소 생산량에 지정채소가 7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림산성이 74%는 정책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컨트롤되고 있는 특정 채소가 22%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안정 대책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라는 게 이거 전체를 합치면 96%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품목수라면 기타 채소가 43개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 안 되는 품목이 대다수의 생산량을 커버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의 채소 가격 안정제도라는 게 상당히 파워풀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정채소에 대해서 하면 이 특정 채소와 지정채소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합니다.
평균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6년간 평균가액이 100원이었다고 한다면 보증 기준액은 9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다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90원만 보증, 90%만 보증을 해줘요. 90%만 보증을 해주는데 기본 옵션 최저 기준액이라는 건 60%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100원짜리를 올해 농사를 팔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받은 게 예를 들어서 50원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보상을 준 거는 60원하고 90원 차익만 보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 편차가 생산의 그 등락폭이 상당히 심한 품목이 있을 거고 또 지역별로 그 유통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등락폭이 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냐면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최저 기준액의 60%하고 90% 사이에 이 300원의 보전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은 60원이 됩니다. 보험금으로 거는 게요. 60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50%를 최저 기준액으로 잡고 싶다라고 옵션을 걸면 내가 그 차액 100원에 대한 20원을 내가 더 부담하면 돼요. 80원을 부담하면 되는 거죠. 대신 나중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500원에서 900원 사이인 400원을 내가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걸면 나중에 보상도 많이 걸고 내가 적게 걸면 보상도 적게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방식은 차이를 좀 두 개 돼 있고요. 50%, 55%, 65%, 70% 이렇게 특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 물량을 딱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계약 물량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물량 중에 90을 맞출 수도 있고 100을 맞출 수도 있고 70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계약 물량을 맞추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더 계약 물량보다 많이 냈느냐 아니면 적게 냈느냐. 그러니까 많이 내도 손해고 적게 내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계약 물량을 정확하게 잘 맞춘 지역은 이 보증 기준액의 90%를 보상을 받아요. 다시. 그러니까 900원에 90%니까 810원을 보상받는 거죠. 그런데 계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데는 70%까지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약 달성률에 따라서 보상을 좀 레인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이나 군마용 같은 경우는 계약 달성률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 폐기 사업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네. 그래서 특별 보조 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계약을 했는데 출하율 100% 진짜 정확히 맞았다. 그러면 10% 옵션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900원을 다 주는 거죠. 이렇게 옵션을 걸어놓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산지가 조직력이 좋아가지고 통제력을 잘 발휘해서 공급량을 정확히 맞춰주면 그만큼 나중에 보상도 많이 받는데 똑같이 보험금을 걸어놔도 내가 조직력 통제력이 약해서 계획 물량이 달성도가 낮으면 그만큼 보상도 적게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